지금부터 회천신도시연합회 권리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도시전략팀장 김종훈입니다. 회의 순서는 참석자 소개와 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 권리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석자를 소개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참석자를 담당 과장님들로 구성하였으나 의회 예산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담당 팀장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주시 조정희 문화예술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환 체육시설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미정 대중교통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철 교통시설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홍기 하천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윤희 교육지원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민선 도서관정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천신도시연합회 운영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장 강선민님 참석하셨습니다. 부회장 임하연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 신상식님 참석하셨습니다. 운영위원 최홍형님 참석하셨습니다. 운영위원 이정진님 참석하셨습니다. 운영위원 안성님 참석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연합회에서 건의한 37개의 건의사항 중 연합회에서 요청한 5개 부서 건의사항에 대해 직제 순서대로 연합회에서 질의 후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의사항이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연합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마이크에 있는 버튼 누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좀 저희 단지 차원에서도 좀 주의깊게 가져온 공공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질의를 할 때마다 부지가 없다, 검토 중이다, 항상 이런 답변들을 저희가 주로 받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용역이 들어간 게 거기 그린공원에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도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회천신도시가 늦게하다 보니까 체육센터도 대안하지만 옥정에서 먼저 어쨌든 이게 시작을 하면서 옥정 신도시에서 필요한 것들, 기반 시설들을 어지간한 건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회천 신도시가 입주할 때가 되니까 이제 구도심과의 이런 상생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구도심을 끼고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신도시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명분을 구도심과의 상생 혹은 구도심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 시설들이 다 구도심으로 좀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회천신도시는 늦게 입주한다는 이유로 옥정에 뺏기고 구도심에 뺏기는 형국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문화센터 들어가는 거 어떤 것들을 또 안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구도심에 한다면 이상 관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데 그쪽에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별일도 추진을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그럼 생활문화센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우선 그 부지가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바로
덕기구리 공원을 뭐라고 변경하면 그때 이제 사업문화센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해치 부지로 어떤 이제 공간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문화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존의 덕기구리 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취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실일동에다가 지금 복합시설 거기다가 생활문화센터 들어가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덕기구리 공원에다가 문화공원 되면 거기다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됩니다. 다음 스포츠센터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팀장 김효환입니다. 공무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국계공원 쪽으로 저는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는 차는 이제 마련인데 시설하고 비슷하게 수영장하고요,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이런 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시장님 그때 공간상으로 롤링장 모를 얘기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건가요? 저는 공공볼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건 없고요. 그리고 공공볼링장이라는 것은 사설볼링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간에 이제 영업하는 것도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아트센터 지을 때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그리고 조그맣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계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동계 스포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로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나요? 네, 우선 동계 스포츠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검토하는 거는 아니에요. 혹시 신천체육공원 이렇게 풋살장이라든지 축구장이나 이렇게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도 혹시 계획되는지요? 휘천지구네요. 네. 우선은 그 실내 체육관 쪽만 우선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적개공원 쪽으로 이제 지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풋살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그 옥정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옥정 회천하고 중간 연결되고 있는 옥정 배수지 그쪽에 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뭐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장 이런 거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좀 많이 요구하시고 하면 저희도 또 다른 부지를 찾아가요. 그 현대아파트랑 유중아파트 있는 쪽에 이제 저유지가 크게 있는데 그런 데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나요? 회전역 저유지 말씀하시죠? 회전역 못 가서 2단계 구역이긴 하지만 현대윤중 아파트 바로 위에 그렇게 저유지가 하나 있고 그 위로 저쪽 회전역이거든요. 회전역에 있는 저유지는 제가 주차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아래쪽에 윤중아파트 위쪽으로 저유지가 또 하나 있는데 서울역은 경대 쪽. 아직 거기는 검토는 안 하는데, 우선 저유지를 우선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식수용으로 저가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공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파일을 갖고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평탄을 한 다음에 그 식수용으로 지어야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유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고흥지구에도 기존 저유지에다가 복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성 그 지지력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사비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그 땅을 더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유지, 지금 회전역 저유지는 아직 구체적인 시에서 활용 방안은 아직 없고, 회전역 설계와 이제 맞물려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접근하기 위해서도 접근로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하고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보다는 좀 연계해서 A27블럭 위프자 대표고요. 연합회는 감사원 입장으로 나왔는데 지금 고장산 초입은 일단 산지청이랑 해서 잘 조성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 중도부지하고 일부 시설이 원래 들어오기로 돼 있었지만 부지가 조그마하다 해서 못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부지 활용 계획이 고병산 쪽은 저희가 작년에 검토했었어요. 네. 저희 그전 부시장 계실 때 네. 작년에 검토했는데 그 검토한 부서에서 이제 종교부지하고 복지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복지부지 같은 경우는 그 복지시설이 들어올 계획이고 거기는 우리 복지 시설이 뭐 구체적으로 뭐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복지지원과 쪽에서 그 복지시설을 거기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복지시설 관련된 게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게 들어올 거고 종교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지가 굉장히 좀 크진 않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아마 쓰려면 복지부지랑 종교부지 같이 써야 될 상황인데 지금 복지부지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많이 합치게 되면 종교 부지에 대해서는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왜냐면 종교가 좀 민감해서 없애는 거는 그냥 저희가 뭐 그냥 뭐 단순한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그 지분자격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5년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판매가 안 되거나 활용할 수 없다고 할 때는 NH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요. 그러면 뭐 최장으로는 5년까지는 방치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뭐그 신도시가 일단 뭐 딱 조성이 되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지가 같은 시설이 부지가 있어요. 목주 같은 경우도 이거 아직도 학교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그런 부지가 있거든요. 신도시의 그게 이제 특성이라 특성.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은 그 회의자료 9에서 11페이지 버스 노동 및 주차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교육선언 나가는 이런 얘기긴 한데 동서발전, 동서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경전철 얘기가 조금 있나보더라고요. 혹시 그 관련해서 경전철이요? 네. 아, 아예 계획이 뭐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대통령실에서 경전철 담당을 하나요? 경전철은 철도 쪽 업무라서 오늘은 이제 그 담당 팀장님을 여기 배송 안 하시고요. 그 저희 회천 같은 경우는 회천 중앙부를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까 은남면부터 이제 저희 남부역 세권 이제 되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이제 아이들이 뭐 지하철 배설하려고 아무리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존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거리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학교를 순회할 수 있는 아니면 다닐 수 있는 그런 순환 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은 그런 학교를 요소요소마다 가는 노선을 좀 신설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대입교통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단계별로 전공을 하고 입주를 하다 보니까 노선 신설이나 이제 기상 버스 증차가 이제 쉽지 않은데요. 마이크 좀 켜주고. 일단은 저희가 2003년 하반기에 BRT라고 해서 수요 맞춤형 버스를 이제 도입할 예정인데 그 도입이 될 때 이제 운행 구역을 이제 회천 신도시에서 말씀하신 그 학교까지 이제 가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좀 규제 센터에서 승인을 받아서 뭐 다닐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다녀보는 방향으로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운수 회사하고도 이제 노선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는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적자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노선 신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뭐 옥정하고 회차선을 연결하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그 TRT 운행되기 전까지 이제 학교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저녁에 약간 서울 쪽에서 오는 버스들이 많이 없는데 강남 같은 데서 이렇게 직행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도 혹시 계획 있으신지? 일단 지금 이제 1,300건이 1시까지 1시에 이제 잠실에서 출발하는 그 앞차가 1시에 출발해요. 네, 근데 이제 옥정으로 오니까 옥정에서 이제 연계에서 회차는 오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옥정까지 오시는데 옥정에서 회차 넘어오는 게 이 버스로는 아마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시간에 워낙에 이용객이 저희는 서울보다 워낙에 휴직이 없기 때문에 그 시야 운행을 이제 반대 버스가 다니기 좀 어렵거든요. 일단 양주역에서 저희가 그 1시 가까이까지 이제 87번이 옥정 쪽으로 이제 가긴 해요. 근데 이제 패션을 들이지 않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패션이랑 또 연결을 하려고 하면 이제 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이제 또 불편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패션은 별도로 이제 뭐 신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도쿄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단 전철을 이용을 근데 사실상 도쿄역 오는 게 서울에서 10시에 와야 이쪽에 할 수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4시까지 노는 사람이 보통 보면 저녁에 거의 12시까지 서울에 놀다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불편해요 사실. 일단 그럼 저희가 이제 그 광역버스가 이제 그 확정이 됐어요. 그 광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잠실 회천 그 경유에서 잠실 가는 그 광역버스 확정이 돼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할 때 이제 그 주관하는 부서가 이제 대도시공 방위보통위원회라고 보통 산업 기관인데 거기랑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운행 시간을 최대한 쉬는 시간까지 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말고 그냥 강남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강남을 갈 때 그런 노선을 생각이 그 서울 지역 노선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실까지 이렇게 전철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서울 뭐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남이랑 계획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마입니다. 혹시 요즘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이슈였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혹시 세워주셔요? 지금 저희 이제 양주시 광역버스는 원래부터 입석을 안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 만차 상태에서 이제 무정차 통과 정류장들이 이제 몇 군데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150번에 이제 보냈고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는 1,300번이 출근 2회, 퇴근 2회 지금 그 저희 전세버스를 해서 출퇴근 그 2차 해소를 위해서 다니고 있고 지금 1,200번이 이제 출근 2회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그 1,300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요가 많고 해서 저희가 그 정규버스 진차 협의를 좀 해가지고 세대 정도 지금 18대 다니고 있는데 세대 정도를 더 진차를 확정해서 내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예, 혹시 강남 말고 경복궁 같은 이런 강북 쪽으로 통하는 노선 계획이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1101번이라고 지금 덕정에서 출발해가지고 옥정 그리고 경유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를 타셔서 환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공항 버스를 현재 다니고 있나요? 지금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이제 좀 이제 코로나도 다 풀리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좀 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경기도에서 운수회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잡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수요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지하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주행은 그나마 좀 있는데 솔직히 양주행까지 말고 뒤에 사람행이 작으니까 덕전이나 이제 덕계는 좀 오는 게 많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양주행 사실 이제 CTS 때문에 덕전도 이제 차가 생기니 그럼 그 양주행이 혹시 덕전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건 있는지 없는지 그 사업은 이제 또 철도 쪽인데 일단은 그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더 배차하는 거 늘리고 그리고 중창역을 더 연장한 거 지금 보면 의정부와 중점인 경우가 많잖아요. 1호선이. 네, 그래서 동치와 소요선까지 더 운행하는 지구편 해달라고 지금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주행이 덕전까지 나와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자료가 이제 15페이지 회의자에 있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오늘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고, 앞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노선 말고 일단 주차 타워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지를 양주에서 잘 사주셔서 주차장 부지 확보인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그 지금 회천 1단계가 준공이 되면서 이 주민들이 입고 있으면 많이 들어올 텐데 주차 타워 건립이 지금 덕계역 2번 출구 앞에 하나, 그다음에 양주 덕계역 2번 출구 하나 위주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건립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정도 준공 예정인지 그걸 좀 정리해 주시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시설 팀장 말씀드렸죠.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주차장 조성원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천지구 역사 앞에 가장 주차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LH에서 지구별로 그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거를 올해 그 3개소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매입했고 지금 아까 그쪽에 사시나요? 2017블럭 저기 양주 해청수장이요. 덕계역 그 지편에 17블럭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예, 거기도 있고요. 그 3개소 그게 주10 주차장이고 덕계역 그 앞쪽에 주24 이 3개소를 이해했습니다. 이 3개소 하는 데만 110억이고요. 이게 지금 매입을 지금 12월 달에 했고 지금 등기 이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 타워는 그 주24를 내년에 검토해갖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수요 대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건지. 덕계공원에 있는 주차 타워 3층 4단가 해도 145년인데 한 70가 그런 수요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계획해서 어느 정도로 만들어볼지 내년 이제 수요를 분석해서 또 보고해서 사업성 운영을 추진하기. 일단 뭐 비용은 일단 뭐 팀장님이랑 해서 양주에서 좀 예산 마련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예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준상 쪽이나 아니면 지금 덕계 2번 출구 앞에도 지금 상가가 리치타워, K타워 등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층수는 높게 들어오고 도로는 좁고 그래서 주차타워 대시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매입 비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건 아까 감사하고 먼저 말씀을 표했고요. 그에 대해서 공사 설립 언제 정도 착공 예정인지 하고 예상이라도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입주하고 나면 제일 먼저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게 그런 것들이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 전에는 저희가 임대를 해봤고, 사용한
아니면 이제 주차 타워를 도입하기 전까지도 저희들은 이제 좀 일정 시설을 해서 거기다 이제 뭐 유료를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 주차 타워는 어떤 정도로 할 것인지는 내일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어떤 수요 대비 뭐 이런 걸 해갖고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럼 예상 규모나 그런 거는 뭐 추수나 전혀 결정된 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굳이 매입하지 않았으니까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그런 계획을 했었고, 이건 이제 전문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여쭙고 싶었던 게 원래 그거예요. 원래 그 매입을 하기 결정이 되면 원래 그 다음 단계 스텝을 대충 스케치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됐는지를 좀 여쭤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보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일단 전달할게요. 네, 아직 이제 뭐 이거 등기 전에서 하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해석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차 타워 혹시 요금 일단 계획 그 설계 기관이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 조금은 절차나 아니면 내일 방침을 할 때 좀 수요 시간 상당히 내년에 해서 뭐 착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딱 끝나면 설계가 이런 거린다고 하는데 그게 말거리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그 내부 어떤 결과이나 그 관련 협의 과정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고 하는 사람이나 제가 뭐 안정돼서 뭐 문제 된다 이렇게 말씀을 관련부서 있는 설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고 6개월 최소 용역을 대해서는 36개월에 착공한다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희는 주차하고 개인들에게 이제 궁금해서 너무 많았는데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그냥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임시 주차장이라 그냥 펜스도 없이 하지만 그런 좀 주차장 밖에 좀 시설물을 설치하고 게이트도 많습니다. 게이트도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가보시면 많이 부족한데 사람들 나오면 더 부족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짧아지고 지금도 가보시면 아직 같은 길에 다 들어가. 하지만 조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보기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 약간 불편한 주차시 사항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각 단지마다 지금 주차대 수, 지하 주차장 대수 비율이 1.1대 1이나 많게는 많아도 2.4대 1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1.2대 1 수준이고 지금 입주자들도 보면은 차가 세대당 한 대일 때도 있고 두 대일 때도 있고 세 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입주하고 나서 한 대는 무료 등록을 가능하겠지만 지금 두 대부터는 제한 사항을 두는 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료를 써서라도 위협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많은 인원들 아니면 친척들 아니면 가족들 지인들 방문했을 때 밖에 외부에 있는 부정차일 가능성이 너무 커서 안 그래도 지금 도로폭이 너무 작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23년에는 좀 제일 우선순위로 좀 해서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이 팀선 대왕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저희가 공공분양으로서는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오는데 주차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좀 계획 좀 빨리 좀 수립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깨하고 저는 이제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다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펜스도 없고 여러 가지니까 차들이 일부러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스토커 자체도 없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거의 다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쪽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다니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토커라든지 아니면 울타리라든지 이런
이런 문제는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다음 부족한 거는 네. 마지막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왕윤천은 가서 공격하는 아시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그 오수건로가 하천 중앙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매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명하는 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혹시 이전이 가능한지. 오수관로는 이전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오수관로는 자연조화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위아래가 구배가 이제 경사가 바뀌게 되버리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하천에다가 그 경사를 딱 맞춰서 다 시공을 해놓은 거라서 이게 보기 안 좋죠. 위로 튀어 올라와 있어서 낮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나중에 여기 환경 개선을 할 때 네.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교량물이나 네. 교각 같은 거 설치를 해서 이관 이렇게 가려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두 번째는 하천 안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는 게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요. 그게 만약에 뭐 홍수나 집중호우 왔을 때 물살에 쓸려 내려가면 하류 쪽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상류 쪽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르게 구조물 같은 걸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저는 원래 지금 했었을 이유가 있나요? 우선 오수 매물은 그 밑으로 이제 하천 바닥으로 오수 관로가 하수처장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하수 관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매너를 설치를 합니다. 하수 관로가 이제 뭐 역류한다거나 그러면 그 오수 매너를 뭐 구배를 이용하고 다 하는 건 알겠는데 네네. 좀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홍수는 아니지만 일단 저번에 우천이 엄청 왔을 때도 공남하고 마귀시는 그 폭도 좋고 높이도 낮고 그러는데 그 구배 자체를 옆에 그 청계천처럼 조금 더 높여서라도 조금 안쪽으로 안 보이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바닥을 올리고 네. 옆에를 높이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하천이 그 상류하고 하류에 네. 그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가운데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네. 하천 기능할 수 없어요. 위에가 다 막혀버리거든요. 흘러가게끔 공사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뭐 변형되거나 아니면 뭐 이관상 뭐 다르게 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아무튼 똑같아요. 저기 뭐 지금 뭐 이렇게 만났지만 뭐 밖에서 만나면 야 저거 좀 희한한데 좀 안 보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수준이 그거는 저희도 하천에 이제 매물 튀어나온 거 솔직히 보기 싫거든요. 네. 관리할 때도 그 매물이 튀어나와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막 비 오면은 풀 같은 거 많이 걸리고 쌓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치워버리고 싶은데 그게 하수 관로 유지 관리상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도 유지는 거 철거해버리는 게 더 괜찮은 거죠. 뭐 외지에서 온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 양주시 시민이 될 사람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깝고요. 지금 아기미천이 그렇게 보면 회천 신도시 물줄기인데 너무 폭도 좁고 조강도에서 닿던 거보다는 훨씬 더 빈약하고 그런 거는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책을 조감도를 제가 못 봤는데 마비미천에 대한 조감도는 못 봤는데요. 그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뭐 중랑천이나 뭐 그런 큰 하천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그 소하천은 이제 규모가 작은 하천, 시에서만 관련한 하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료가 있으니까 네. 좀 전화를 해서라도 네네. 좀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일단
네,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요. 보니까 일단은 뭐 한 개 부서에서 뭐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 굉장히 복합적인 다중적이어서 그 테마에 맞는 나중에 이제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신청을 해서 그거를 해소를 시켜야지 하나하나 뭐 각 개별 부서에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공모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의자료 25에서 26페이지 도서관 및 학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학교 설립에 대한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통합구역이 중사도시에 모듈러 도시를 설치해서 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서 양주교육센터를 다녀왔어요. 네, 거기서 지금 말하는 게 경화선 하부 터널 있잖아요. 불가이 그게 지금 적재로 50인가 해상인가요? 거기로 연결이 안 돼 있고 포장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통합로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랑 통합교육이나 학교 설립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저희 해선 신도시 내 공공도서관이죠. 이번 지휘할 때마다 이제 양주시의 중원도서관 급으로 지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좀 있었는데 뭐 업무 용지를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보니까 문화공원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고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정책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신도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도서관이 웬만큼 지어서는 그 신도시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가 없고 또 저희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짓게 되면 6,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지금 현재 역전도서관이 4,800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서 그걸 다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느 용지를 지금 해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그게 또 바뀔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일단 LH에 좀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 도시발전과에 의뢰를 해서 도시발전과에서 LH를 했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면적은 약 970평 정도. 그래서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따지니까 주택의 기간 약 60가구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갈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또 이제 시차원에서는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가 또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또 저기 건축비도 많이 들고 해서 덮개 건축도 이야기가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덮개 도서관이 현재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 대표자분들이 오셔서 해설신도시한테 저희도 그런 좀 의견을 듣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단지에서 중사기 고위 부지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학교 부지에 묶어서 도서관까지 같이 한 번에 중고 도서관을 짓는 걸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디서 전달이 잘못된 건지 중학교 부지에다가 복합화 하는 걸로만 이렇게 제안 전달이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항상 해명을 하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곧 과밀이 되고 중학교도 지금 이미 과밀 특권이 지금 올라가 있고 24년에 과밀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도서관은 지을 땅이 없어서 헤맨다더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도 빨리 설립하는 할 겸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한 번에 해서 좀 짓자. 사실 최초 사례거든요. 사례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중학교 도서관, 초등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사례가 없거든요. 특히 경기 북부에는 복합화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양주시에서 이걸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하면은 어차피 지금 한국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약에 학교만 계속 크게 져서 될 건 아니니까 학교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도서관 부지도 확보하면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동시에 설립하면 과밀도 동시에 해소가 되고 부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율을 해서 좀 서로 비용 부담을 줄여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제안이 잘못 전달됐는지 중사 부지에다가 중학교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합해서 3만 제곱미터거든요. 그 땅이 이게 옛날에 이 구획이 된 거라 규모가 크더라고요. 3만 제곱미터니까 거기에 학교 부지에서 뭐 3천, 2천씩만 빼도 충분히 도서관 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네. 어쨌든 아까 교육청에서 이야기로는 중사 부지에는 학교를 가급적이면 짓는 걸로, 왜냐면 이제 모듈러가 빠지고 나면 이미 학교로서 기능을 했던 곳인데 또 맹지로 만들기는 아깝다라고